발레쿠아 연대기 황금성 공성전. 수도 남쪽 발레쿠아 왕국의 중심부에는 가장 비옥하고 광대한 땅이 놓여 있습니다. 햇빛을 받고 부드러운 비에 입맞추는 이 땅은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왕국으로부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땅의 중심에는 웅장한 황금용이 지키고 있는 황금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개의 태양처럼 빛나는 비늘을 가진 이 고대 생물은 금에 대한 특별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리한 눈은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반짝임을 찾아낼 수 있으며 눈에 보이는 황금 장신구나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급강하하였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덤불이 우거진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성은 인간이 뚫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성벽 안에는 드래곤이 수세기에 걸쳐 쌓아온 막대한 보물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많은 용감한 기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부에 대한 이야기에 이끌려 숲으로 모험을 떠났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원대한 야망을 품은 통치자 발레쿠아의 엘드릭 왕은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는 비옥한 땅 전역의 농장과 정착지, 그리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왕국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황금 보물을 상상했습니다. 결단력을 갖고 그는 가장 강력한 기사, 숙련된 마법사, 정체불명의 요정, 가장 예리한 전략가를 소환했습니다. 그들은 황금성으로 진군하여 용을 물리치고 축복받고 비옥한 발레쿠아의 남쪽 땅을 차지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황금성에 도착해 시작한 전투는 발레쿠아 군대에게 매우 유리해 보였습니다. 작은 용들과 마법에 걸린 생물들이 뒤섞인 용의 수호자들은 맹렬한 저항을 펼쳤지만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승리를 직감한 발레쿠아 군대는 가시나무 숲속 더 깊은 곳으로 전진했습니다. 숲속으로 향한 초기 전투는 발레쿠아 군대에게 일방적인 전투처럼 보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지평선은 용의 불같은 숨결과 마법사의 빛나는 주문으로 물들었습니다. 작은 용, 마법에 걸린 생물, 숲의 정령이 뒤섞인 용의 수호자들이 맹렬한 저항을 펼쳤습니다. 매번 충돌할 때마다 강철과 비늘이 만나는 소리가 메아리쳤고 공기는 마법의 향기와 목재가 타는 냄새로 짙어졌습니다. 발레쿠아 기사단의 지도자인 알라릭 경이 선봉대를 이끌었고 그의 검이 번쩍이며 용과 그들의 하수인들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왕국의 가장 강력한 마법사인 레이디 엘라라가 빛의 장벽을 소환하고 날아다니는 적들을 저지하는 에너지 화살을 보냈습니다. 여왕 라이산드라의 지휘 아래 요정들은 위로 날아가서 상처를 치료하고 용의 불꽃에 대한 방패를 제공하는 먼지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발레쿠아 군이 제압한 용의 하수인 한 명의 자리에 다시 두 명의 하수인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 같았습니다. 숲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무들은 길을 막고 덩굴은 부주의한 사람들을 덫에 걸리게 했습니다. 군대가 더 깊이 전진할수록 숲은 더 빽빽해졌고 용의 군대는 더욱 무자비하게 성장했습니다. 최고 전략가인 일리안 사령관은 곧 문제가 용의 군대뿐만 아니라 숲 자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침입자를 가두기 위해 변화하고 적응하는 살아있는 위로였습니다. 그는 숲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예측하려고 노력하면서 왕국의 풍수사들과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불꽃 전사들은 지도를 다시 작성하고 계획을 다시 수정하면서 전진하였습니다. 발레쿠아 군대는 자신들이 적진의 심장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보이는 황금성의 첨탑과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약속하면서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전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빛나는 비늘과 맹렬한 눈을 가진 황금용은 단지 무자비한 힘을 지닌 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과 속임수의 천재였습니다. 용의 군단의 약점에 징후처럼 보였던 초기 후퇴는 치밀하게 계획된 계략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지혜를 지닌 용은 함정을 설치했고 발레쿠아 군대는 계속되는 작은 전투의 승리로 자신감과 야망을 품고 곧바로 계획된 계략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군대가 더 깊이 파고들어 숲의 중심부에 도달함에 따라 용의 계획의 진정한 본질이 분명해졌습니다. 갑자기 나무 그늘과 덤불 깊은 곳에서 용의 군대가 나타나 모든 방향에서 정밀하게 공격했습니다.
단순한 장애물처럼 보였던 가시덤불은 점점 더 커지고 위협적인 무기가 되어 뚫을 수 없는 벽을 형성했습니다. 덤불이 두꺼워지면서 병사들은 그 속에 갇히게 되었고, 한때 깨끗했던 길은 뒤틀리고 구부러져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지거나 더 깊은 함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때 강력하고 조직적인 군대였던 발레쿠아 군대는 이제 흩어지고 포위당했습니다. 공황 상태가 시작되었습니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짙어졌고 모든 숨결은 두려움과 기대로 무거워졌습니다. 마법사들이 공격자들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주문들이 어두운 숲을 밝혔고, 그들의 주문은 보호막과 장벽을 형성했습니다. 병사와 기사들의 빛나는 검은 처절하게 작은 용의 비늘과 마법에 걸린 생물의 갑옷과 충돌했습니다. 한때 푸르고 맑았던 하늘은 이제 용들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고, 그들의 포효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요정들은 빠른 날개와 민첩한 움직임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탈출로를 찾거나 병사들의 마나 에너지를 높이기 위한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갑옷이 낡고 불타버린 기사들은 방어진을 형성하고 절박함과 용기가 뒤섞인 자세로 자신의 위치를 방어했습니다. 그러나 용의 군대의 맹공격은 가차 없었고, 한 차례 공격이 물러가면 바로 다음 공격이 밀고 오는 각 공격의 파도는 지난번 공격보다 더 맹렬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무시무시한 뿔나팔 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울려 퍼지는 퇴각 촉구 신호였습니다. 엘드릭 왕은 유리한 위치에서 펼쳐지는 재앙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군대가 처한 위험과 적의 교활함을 깨달은 그는 즉시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숲은 길의 변화와 위험한 지형으로 인해 재빨리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한때 강력했던 발레쿠아 군대는 이제 멍들고 파괴당한 채 수도를 향해 절뚝거리며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병사들의 수는 처음 출정 때와는 다르게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들의 정신은 꺾였으며 보물과 영광에 대한 그들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늘을 향해 뻗은 빛나는 첨탑이 있는 황금성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되었으며, 고대 세계의 신비와 힘을 보여주는 등대처럼 보였습니다. 방대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소문난 보물은 안전했고,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황금성을 지키는 전설적인 수호룡은 경계를 더욱 늦추지 않았습니다. 수도 남쪽의 땅은 풍요롭고 축복받은 곳이었지만 용의 힘과 야망의 막대한 대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하여 황금성으로의 첫 번째 탐험 이야기는 발레쿠아 연대기의 슬픈 서사시가 되었습니다. 2부의 계속.